자, 요즘에 보면 TV만 키면 옛날엔 트로트였는데 TV만 키면 골프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죠? 골프 이거 봐도 엄청 많아요. 뭐 TV만 키면 골프인데 연예인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나 골프 잘 친다 이걸 자랑하는 프로들이, 아니면 좀 재밌게 만드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제가 그 골프 치다가 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왼쪽 갈비뼈에 골절됐던 흔적이 있다. 이 소견이 나오더라고요. 왼쪽 갈비뼈에 골절됐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병원 간 적이 있냐고 저는 없다 그랬죠. 하지만 언제 골절이 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여러분도 돼요. 여러분도 골프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잘 칠 것 같죠?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기해요. 공이 땅에 여기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요걸로 치면 되는 거야. 그냥 움직이는 볼도 치는데 요거 당연히 칠 수 있지 알고 치는데 신기합니다. 이게 휘두르면 땅을 치죠. 야, 이게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 같아. 휘두르면 땅을 치든가 휘두르면 헛스윙을 하죠. 그럼 이제 연습인 것처럼 이제 연습인 것처럼 이제 굉장히 힘을 줘서 휘둘렀는데 공은 안 가고, 뭐야 그럼 친 거 아니야? 아니, 연습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땅을 워낙에 많이 치니까 초보 때 여기에 금이 갔어요. 이거 골절인가 싶다라는 느낌은 왔는데 병원에는 안 갔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이번 건강검진 받으니까 실제로 골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골프 연습하다가 이 갈비뼈 골절 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왔는데,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물론 뭐 골프장 이용자 수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골프를 많이 치죠. 20대에서 40대까지가, 특히 30대도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친다.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20대에서 40대가 최근에 3년간 골프 입문자의 65%다. 그래서 요즘에 골프 배우들이나 골프 관련 어떤 기업들이 젊은 분들, 특히 여성 타겟, 희한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골프를 좋아해. 옛날엔 남성 위주의 문화였는데 이게 여성으로 문이 약간 열리는 느낌이 있어요. 골프장 가보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옷도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고 뭐 예쁘고, 남성들은 다 좀 칙칙한 거 있는데 요즘 남성 옷도 많이 바뀌었죠. 뭔가 색감도 엄청 좋아지고, 골프라는 게 이렇게 좀 전성기를 만든, 문을 여는 느낌이 있는데, 또 골프만 그러냐? 요즘에 뭐 산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청년층이 등산을 간다. 야, 등산은 우리 아빠가 갔지. 야, 청년층이 등산을 가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또 등산을 많이 간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꾸 그 레깅스 많이 입어서 뭐 눈을 뜰 수 없다 운동 이런 게 신문에 나올 정도니까, 야, 등산을 그렇게 많이 갑니까? 왜 가지? 왜 가지? 야, 옛날에는 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가더니 요즘에는 알아서들 간대요, 등산을. 야, 이거 참 신기한데, 그래서 요즘에 레깅스가 그렇게 대박이 났답니다. 왜? 등산 갈 때 입고, 골프장 갈 때 입고, 남성도 요즘에 레깅스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레깅스가 대박이 났다. 옛날에는 뭐 그거 운동할 때나 입었는데 이제 골프장 갈 때도 입고 등산 갈 때도 입고, 오죽 이게 대박이 났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레깅스 시장이 세계 랭킹 3위랍니다. 야야야, 얼마나 많이 입었으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여러분들의 그 등산 레깅스, 그 골프 레깅스가 됐죠. 옛날 표현으로 쫄쫄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야, 잠깐만, 룰루레몬을 다시 봤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등산 갈 때 레깅스가 많이 보이거나 아니면 골프 갈 때 저거 뭐지, 왜 형용색색이야라고 말할 때 샀어야 되죠.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던 게 19년, 20년 점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죠. 요즘 보면은 예능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들이 TV에서 낚시, 뭐 트로트 이런 게 쭉 있는데, 쭉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코로나 오기 전에부터 이런 일이 좀 있긴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적인 취미를 좀 선호하거나, 집에만 있으니까 취미를 예능으로 보거나, 또 중장년층 이상의 TV를 많이 보니까 중장년층 이상 예능이 많이 생기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린 건 불쌍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아재들의 4대 취미가 골프, 등산, 낚시, 바둑이었거든요. 야야야, 이거 젊은 애들 시키면 엄청 뭐라 그랬어요. 골프 가는 거 얼마나 싫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사님, 상무님, 뭐 부장님 모시고 팀장님 모시고 본부장님 모시고 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골프 가는 거였어요. 주말에 나 쉬어야 되는데. 등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야, 우리 이번에 주말에 팀 모임 등산해서 한다 그러면 회사를 이직해야 되나? 우리 본부장님 취미가 등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장님한테 뭐 소원 수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낚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낚시하면은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잘 나가죠. 낚시도 엄청 잘 나가요. 낚시 인구가 그렇게 늘어서 요즘에 그 낚시찌 하도 사방에다 낚싯대를 펴서 그게 오염이다,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정도로 잘 나가는데, 문제는 얘는 위기네. 골프, 등산, 낚시는 최대 호황인데, 새로운 문이 열리고 MZ세대가 뭐 뛰어들고, 뭐 30대가 뭐 어쩌고, 뭐 여성들이 화려하게 뛰어들고 하는데, 바둑은 그런 거 없습니다.
최대 위기예요, 최대 위기. 아니, 얼마 전까지 이게 2016년에 알파고 이세돌, 세돌이 형이 싸우면서 바둑을 전 국민한테 알리는 이벤트도 있었거든요. 이 이후로 취미 저런 게 이제 펑펑 터지니까 바둑도 터지지 않냐? 네, 그런 거 없었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조금 옛날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바둑백서 한국갤럽이 대한바둑협회와 발간한 바둑객서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나라 성인 중 바둑을 둘 줄 안다.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한 30-40%는 냈어요. 요즘엔 22%. 2016년 거니까 좀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5명 중에 1명밖에 바둑을 못 두죠. 바둑이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차트가 이거예요. 와, 나는 바둑을 둘 줄 안다 아니면은 모른다 둘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그래도 한 40%는 알고 한 50%는 몰라요. 한 57%는. 여자는 둘 줄 안다가 7%예요. 7%. 이게 뭐 중복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96이 나온 것 같은데 나는 바둑을 둘 줄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가 96%예요. 아, 끝났다. 여기서 딱 보고 끝났다. 야, 끝났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게 아닌가. 96%. 이게 나오기 힘든데 이게 보면은 아까 전에 뭡니까 뭐 등산, 골프 이런 거는 취미인데 바둑은 여성이 무관심이 96%면 이건 취미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남자의 게임이에요. 안타깝게도. 모른다가 96%가 말이 되나? 야야야. 그래서 저 96%라는 비율을 한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비율이 나올까? 저게 가능하지 않은 숫자 같은데. 그래서 저 숫자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비슷한 걸 검색하니까 그치, 비슷한 수치가 있어요. 2019년 라이엇 게임즈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롤 남성 비율 95%. 그쵸. 야, 똑같다. 그 비율을 찾았어요. 바둑은 50대, 60대 롤인 거죠? 50대, 60대 롤. 40대, 60대. 이거는 20대. 자, 롤 남성 비율 5%. 근데 그 들어가면 여자 꽤 되시던데, 이거 뭐지? 그분들이 다 모니터 뒤에선 남자였나? 모니터 뒤에서는 남자였구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롤 하면서 여성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2019년에 인터뷰했어요. 전 세계 롤 게임 이용자 남녀 비율이 9.5 대 0.5다. 95%랍니다. 나머지 5%는 엄마 아이디, 여자친구 아이디, 뭐 대부분 이런 거니까 속으시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진짜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바둑이 골프,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이런 데 있는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일로 간 거죠. 경쟁이 골프,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랑 하는 게 아니라 롤, 스타, 디아블로, 포커 이런 쪽으로 갔어요. 취미가 아니라 게임으로 간 거죠. 물론 이게 육체를 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이죠. 마인드지 액티비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로 있다가 일로 내려오면서 이 위에 있는 취미들은 굉장히 호황기를 맞는데 혼자 일로 오면서 그냥 얘들에 밀리는 거죠. 경쟁자가 골프, 낚시, 뭐 등산 이래야지 경쟁자가 롤, 스타, 디아블로, 포커 뭐 이러면 또 몇 개 보면은 바둑에 관심이 전혀 없다? 70%. 당연하죠. 고전 게임이지. 고전 게임에 누가 관심 갖겠어. 고전 게임에. 야, 이게 취미로 가고 테니스거나 등산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고전 게임이니까 새로 나온 게임들 얼마나 많은데 연령별로 보면은 바둑에 관심이 있다 비중이 10대 20대는 18%고 나이가 들면 한 30% 되는데 이쪽은 PC로 게임을 하는 거고 이쪽은 PC로 바둑을 두는 거죠. 그냥 그런 차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딱 그런 차이가 됐고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전 게임들은 인기가 떨어지죠. 바둑 경험도 쭉 이거 뭡니까? 1997년에 바둑을 더 번 경험이 있다가 80%였는데 지금 뭡니까? 40%. 지금 뭐 반퉁이 났다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설문조사 있더라고요. 바둑을 배우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오는 유일한 설문조사였어요. 바둑을 학습할 의향이 있냐? 없다가 어쩜 이렇게 고르니? 82%, 85%.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게임을 공부하면서 하냐는 거죠. 야, 이 게임을 즐기면 되지. 그걸 공부하면서 할 생각은 없다. 고전 게임 공부 안 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등산이나 뭐 골프처럼 뭐 이런 취미로 들어갔으면 취미는 재밌잖아요. 배우는 게 재밌는데 이거는 게임 학습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지루하다. 뭐 나이 든 사람이 롤하기 싫어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고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한데 옛날엔 기혼 문화였잖아요. 기혼이면은 가서 우리가 즐기고 가서 모이고 약간 뭐 낚시 모이는 것처럼 비슷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는 학습의 개념으로 이 고전 게임 학습하는 걸로 가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하죠. 근데 이거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세돌이 형과 알파고가 싸웠던 대결을 국민의 95%가 알고 있다. 와, 전 국민한테 이 정도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저거 한 다음에 기억이 나는 거는 바둑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알파고가 기억에 남았죠. 여기서 이게 됐죠. AI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되고 모두 관심 일소이지 그 대상이 이거였다는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저 이벤트는 바둑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세돌 개인의 이벤트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 바둑 기사 그리면 이세돌이 55%.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못 봤지만 연예인인 거죠, 연예인. 연예인이 대신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에는 뭐 골프, 등산, 낚시와 다르게 바둑은 취미생활이 아닌 게임의 분야로 가면서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었냐?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시대가 등장한 다음에 가장 놀라웠던 변화가 있었어요. 유튜브 채널들이 아 그래 그 채널은 게임 채널은 아 그래서 뜨는구나. 먹방도 좀 놀라웠죠. 사람들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나? 먹방도 놀라웠고 ASMR인가 그거 있죠? 그 소리 듣는 것도 야 저걸 도대체 왜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라고 느꼈던 게 딱 유튜브 같은 게 생기니까 헬스죠. 놀랬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이 헬창이 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헬창들이 그렇게 많았나? 저 옛날에 헬스보이였거든요. 그 나름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이거 드는 거를 야 이거 옛날에 이거 등산 가서 약수터에서 아빠들이 드는 거였지. 이거 살고 싶어서 철봉에 매달리고 허 이렇게 등치고 이렇게 야, 이거 약수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그랬는데 뭐야 이게 300만 명, 200만 명 전 국민이 헬스를 알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대 500 이런 것도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 3대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브 이전 시절에 2010년대 이전에는 3대가 뭔지 이 운동이 뭔지 이름을 몰랐어. 여러분 다 아시죠? 벤치, 뭐 스쿼트, 뭐 데드 그러잖아. 옛날에는 이거 이름 몰랐어요. 3대 500 이런 말도 없었어. 이걸 누가 좋아 약수터에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야 이런 거는 그 가끔 그 올림픽 전에 태릉 그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국가대표들이 훈련할 때나 보던 거지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해. 상상도. 이제는 굉장히 다 일반적인 단어가 됐죠. 한마디로 과거의 헬스는 소수의 취미고 운동의 한 분파고 탁구, 배드민턴, 볼링 뭐 이거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헬스. 탁구, 배드민턴이 오히려 인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몸을 그렇게 잘 만들어봐야 보여줄 게 없었어요. 이게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벗고 다닐 수 없잖아. 옛날에 약수터 가서 내가 이거 진짜 운동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약수터에서 우통을 벗을 수도 없고 회사에서 만져볼래 하고 이렇게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올릴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좀 그랬는데 아 요즘엔 달랐죠. 요즘에는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헬스 유튜버 있습니다. 운지기님이라고. 운지기님의 몸인데 야 요즘에는 뭐 제가 저 정도 되면 바로 찍었죠. 슈카의 헬스 채널 바로 만들었는데 슈헬 이런 거 만들었는데 뭐 여성들도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만들면 이것도 매력이 있어요. 헬스가 해보면 중독적이긴 해. 솔직히 중독성이 센데 옛날에 중독성이 아무리 세도 보여줄 것이 없는데 이제는 뭐 보여줄 것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탁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조기축구, 약수터 그 아래가 헬스였는데 야 이거 2010년도 이전에 이렇게 됐어요. 제 생각에 이 아래에 있는 거 구독자 수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렇게 됐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아무 이런 거 관심 없었잖아. 뭐 헬스할 때 뭐 약을 넣네 안 넣네 이런 거 뭐 옛날에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얘기니까 별 관심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약투 운동까지 생길 정도로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의 PT 센터 현황을 보면 그렇게 자영업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10년간 PT 센터 수는 54%가 늘었다. 헬스장 엄청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뭐 크로스핏, 헬스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PTC 센터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한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때 가장 뜨거운 인허가가 제2의 전성기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운동용품 판매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저도 이 벤치하는 기계 100만원짜리인가 샀다가 지금 옷걸이 됐죠. 거기 이제 빨래 좀 걸고 빨래 걸기 좋아요. 야 그걸 내가 왜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서 하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고 게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더 늘었죠. 이 코로나로 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다 죽겠다.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됐고 PTS 앱 같은 거 여러분들 앱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PTS 앱 시장도 굉장히 커졌죠. 이게 없던 시장인데 앱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이거 우리 대학생 알림이 분들이 알려주신 건데요. 덤벨 이코노미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저런 OTT 등장 이후로 새로 생겨난 이코노미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막 몸 이루고 막 이렇게 올리고 찍고 하니까 그 덤벨이잖아요. 덤벨. 운동하는 이코노미가 굉장히 커지죠. 그 대표 주자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룰루레몬. 아까 보여드렸던 거. 라고 말할 때 살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언더아머 같은 거 함부로 못 입죠. 이건 옛날에도 말씀드린 기업이니까 새로운 기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기업인데 사실
자,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홈 트레이닝계의 넷플릭스인데 이게 원래 뭐 하는 회사였냐면 이 실내 자전거 있잖아 이거 만드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걸로만 하면은 이걸 아무리 물론 잘 만들고 해도 뭔가 멀티플을 높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펠로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해. 운동하는 기계가 많이 팔려. 근데 매출이 늘긴 했는데 뭐 그래봐야 뭐 10대 팔리던 게 뭐 20대 팔리고 30대 팔리는 거지.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는 창업은 이렇게 해야 돼.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면 돼요? 어디에다 뭘 달면 되겠어요? 여기서 답은 이미 있죠? 저걸 하면 돼요. 이 기계를 잘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운동할 때 뭐합니까? 이걸 봐요. 그러면은 이 기계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 생각도 있지만 여기다가 내가 뭘 보여줄까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대박이 났어요. 진짜입니다. 이걸 뭘 보여줄까?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보다 뭘 보여줘야 우리 걸로만 할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여주는 거는 우리 오리지널 컨텐츠잖아요. 계속 뭔가를 보여줄 수 있거든. 게다가 이게 유료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보여주면. 자, 그러면은 이거 기계 파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기계는 한 집에 하나 있으면 평생 사나? 그거 야씨 운동기구 매년 바꾸지 않잖아. 이게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건 이건 매일 바뀌죠. 매 시간 바뀌고. 한마디로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머리를 잘 쓴 게 실내용 자전거 판매 업체였는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는 그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넷플릭스예요. 왜 넷플릭스냐? 이 기계가 넷플릭스가 아니죠. 이게 넷플릭스예요. 이게. 그럼 여기다 뭘 해줬냐? 한마디로 김계란 씨가 앞에서 하둘 돌리세요 하둘 아니 김종국 씨가 하둘 야야야 들어라 힘 이거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힘 이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뭐 김종국 씨나 김계란 씨가 그걸 해주고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앞에서 또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요즘에는 뭐 그 헬스 트레이너가 해주는 거를 그 앞에서 똑같이 해주는 거죠. 게다가 여기도 스타 트레이너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김종국 씨도 있고 김계란 형도 있는데 제가 계란 형 실제로 봤거든요. 다리가 이만해요. 야야야 만져봤습니다. 딴 건 모르겠어요. 무슨 다리가 이만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또 레깅스 입고 왔어? 그러면서 야야 그런 스타 트레이너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죠. 더 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타를 만들면서 트레이닝 수업을 제공하고 여기다 유료화 구독 모델까지 넣었죠.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펠로톤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거의 40조 50조까지 갔죠. 지금은 35조 약간 내려와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가총액 35조면 미친 거예요. 아니 자전거 만든 회사라니까? 실내 자전거 만든 회사가 시총이 3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시총 30조 넘는 기업 거의 없어요. 카뱅 있구나. 카카오뱅크가 있긴 한데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 존 폴리 펠로톤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는 피트니스 테크 업체가 아니다. 우린 자전거 업체가 아니라는 거야. 니들 자전거 만들어 파는데 그 운동화 자전거 이거 자전거 업체가 아니면 무슨 업체인데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앞에 화면 있죠? 그 화면에 뭐를 보여줄지를 고민하는 회사라는 거죠. 저기에다가 뭐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운동하고 싶게 하고 운동하면서 즐거워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 한마디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다. 그래서 얘네가 운동계의 넷플릭스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에 넣는 이 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 집중을 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러면은 얘들이 뭐에 사활을 걸겠어요? 자전거 잘 만드는데 사활을 걸겠습니까? 자전거 업체지만 이 자전거 잘 만드는데 사활을 걸지 않아요. 물론 잘 만들겠지. 뭐에 사활을 거냐? 당연히 넷플릭스라는데 오리지널 컨텐츠죠. 컨텐츠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 굉장히 신기한 회사입니다. 스타 강사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 김계란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 그리고 촬영 현장에 제가 이거 촬영 현장을 실제 보지 못했지만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이거 찍는데 거의 할리우드를 방불케 하는 거의 뭐 무한도전 찍는 것처럼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기를 화려하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 쓰는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좀 옛날 거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자, 가면서 이렇게 자,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3, 2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면 하고 싶다 갑자기 보고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 저런 거 하시거나 지금 운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고객님 왼발 뛰시고요. 노래도 나오고 자 하나 둘 저런 거 이제 계속 보여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자 고객님 3대 할 때 자세 그거 아니고 허리 피세요. 허리 이 사람아 허리 저 실시간이라 그럽니다. 허리 계속 얘기하면서 돌리세요. 쉬지 말고 어허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도 그 자연스럽게 운동을 계속하게 되고 왠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슈카월드 보는 것처럼 저거 보면서 돌리는 거죠. 저 호흡을 맞춰서 음악 들으면서 같이 돌리게 되니까 대박이 났다는 거고 게다가 이 회사가 만약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으면 덤벨 이코노미에 그러죠. 덤벨 플랫폼을 운동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독 모델이 되죠. 기계는 한 번 사면은 다시 안 사지만 컨텐츠는 다시 사죠. 야 나는 김계란 거 보고 있었는데 15,000원 안 내면 김계란 못 봐. 그럼 볼 거 아니야.
김종욱 씨를 보거나 구독무들이 돌아가는 데다가 또 저게 저렇게 돌아가면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고객으로 데리고 있죠. 그럼 당연히 헬스케어 시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당연히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데는 대기업들이 들어갔잖아요. 뭐 이런 거를 만들다든지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데 대기업들하고 고객 뭐 세일즈도 할 수도 있고 광고 돌릴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커지죠. 그냥 자전거를 만들어서는 정말 되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가 이거를 다는 순간에 뭐 10배, 100배 정도로 성공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성공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각을 하죠. 괜찮은데? 야, 김종국 씨나 그 김계란 형이 잘 나갈만 남았지 않을까. 여기 뛰어드는 거예요. 아, 저 되겠다. 딱 보니까 운동할 때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면은 피지컬 갤러리 하든지 누가 하면은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뭡니까? 야나두도 한다 그러니까 야 나도 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게다가 전략을 짤 때 디지털 시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독 경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확장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제가 재미로 갖고 왔는데 저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이거 하시게 됩니다. 이거 단백질 다 먹게 되죠. 못 만드는데 헬스에 바람에 불면은 이 단백질 시장이, 옛날에는 진짜 헬스장 가야 관장님하고 관장님 바로 아래급만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무슨 밥 먹듯이 먹어요 이걸. 국내 단백질 시장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없었어. 이전에는 뼈맨큼 붙어있다가 이게 이렇게 커졌죠. 하도 먹으니까 이렇게 큰데다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25년에는 뭐 30조 원까지도 커질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단백질 파우더 옛날에 헬스보이로서 조금 먹어봤던 데에서 정말 되지도 않는 그 힌트를 조금 드리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제가 경험을 해봤죠. 잘 먹어야 돼. 나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그 속이 조금 안 좋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먹어보면 압니다. 정말 비싼 거 이만한 거 한 5통 하니까 싸. 그리고 이만한 거 사요. 5통을 몇 번 먹다 보면 야, 뭔가 이상해. 야, 뭔가 이걸 먹으면 속이 좀 꼬름한 것 같고 좀 꾸리꾸리한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게 보통 우유 성분으로 만들잖아요. 단백질을 빼는 게. 그래서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런 분들은 먹으면은 아래로 나갑니다. 아래로 나갑니다. 경험자죠, 경험자. 이 유당불내증이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안 되는 뭐 대두로 만들던지 저 우유 성분이 없는 거를 사셔야,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 그런 걸 사셔야 됩니다. 한 통 먹어보고 써야 되는 거죠. 많이 샀다가 제 꼴나요. 한 3통 싸다고 샀다가 2통 버립니다.